안녕하세요. 오늘은 VON 인터뷰로 찾아뵙습니다. 제 옆에 어마어마한 애국자 한 분이 옆에 계시는데요. 요즘 혹시 광화문의 세종대로 그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 혹시 6.25 한국전쟁 사진전을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사진전을 기획하신 분이고 또 20년간 6.25 관련 사진을 정말 전 세계에서 수집하고 계신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의 안재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네, 우선 저희 MPK VN 뉴스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보고 이렇게 하면 네네네.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의 안재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 이름이 좀 길죠. 이게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미국에도 같은 단체의 비영리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이름으로 쓰고 뭐 좀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영어를 그냥 한글로 쭉 풀어서 썼습니다. 저희는 6.25 전쟁을 교육하고 알리는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 혹시 저희 VN 뉴스 시청자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제가 저희 일을 하는 동안 제가 지금 뮤지컬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지만 이미 이제 저희가 메이킹 필름이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것까지 다 6.25 전쟁 관련한 뮤지컬을 예, 지금 기획하고 계신 거죠? 예, 네. 이미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후원이 없어서 잘 못하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처음에 할 때 후원을 하신 미국 로열라 대학교의 은퇴 교수님인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계신데 유재풍 교수님이 저한테 뮤지컬을 후원하는데 그분이 VN 뉴스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죠?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네네. 되게 충격적으로 야, 이런 사람들 있구나. 진짜. 그래서 제가 열렬 팬이라고 그러면 거짓말이고 제가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서 네. 하지만 정말 자주 시대를 꿰뚫는 방송이라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VN 뉴스에 오늘 대표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저희도 영광이고, 참 궁금한 게 진짜 많습니다. 제가 대표님 이제 오늘 인터뷰 모시면서 여러 가지 뭐 다른 인터뷰 하신 것도 찾아보고 많이 찾아봤는데 정말 궁금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여쭙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사비 20억 원을 털어서 6.25 전쟁 관련한 중요한 사진들을 정말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구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액수는 그보다 좀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한 300만 불이니까 요새 환율로 하면 거의 40억. 45억 되네요. 네, 요새 네. 환율이죠, 네, 옛날에.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쓴 것도 있고, 집에서 훔쳐 쓴 돈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저 후원해 준 것도 있고, 저 믿고 빌려준 것도 있고, 그래갖고, 그 정도, 실제로 그 정도. 그리고 저희는 광화문 지금도 전시를 광화문에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5,800여 회 전시회를 기획하셨다고, 그것도 네, 6.25 전쟁 관련한 전시회를. 이 전시입니다. 네네네. 바로. 그럼 한국에서도 하시고, 네. 미국에서는 네. 어디서 하셨나요? 미국은 뭐 말하기 좋게 제일 멋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백악관 앞에서도 했고, 네. 예, 그리고 저 링컨 메모리얼 앞에, 뭐 네. 6.25 기념공원 앞에서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제일 또 많이 하는 데가 메가더 장군 기념관. 미국 버지니아주 노폴크시에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 기념관이 따로 있나요? 예, 예. 근데 저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동부에 관광을 가는 사람은 거기를 먼저 한번 들렸다가 관광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저도 메가더 장군의 기념관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네. 네, 그 대표님께서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제가 여기 지금 좀 갖고 왔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이라는 이 책도 발간을 네, 하셨어요. 책의 앞에. 그건 뒷면이고 네. 보여주신.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책 저희가 이제 선물 받아서 봤는데 사진 자료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20년간 총 45억을
털어서. 아니, 이것만 한 게 아니고, 네네. 뭐, 전시회 비용도 뭐 엄청 썼죠, 저희가. 네, 네. 그래서 어쨌든 20년 넘게 이 일을 하셨는데 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데 이렇게 6.25 전쟁 관련한 사진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6.25 전쟁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성경적으로 하면 출애굽 사건하고, 창세기 출애굽 사건하고 같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십계명을 줄 때 그 앞에 하신 얘기가 있어요. 서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이 이집트에서 노예인 이집트에서 구출을 했고 이제 십계명을 이제 주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450년간 그 노예로 있다가 거의 이제 멸족당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는데 구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하나의 선택한 민족으로 해서 했는데 그리고 십계명을 따르고 그 제대로 하기를 바랬는데 자기들이 잘한 걸로 생각하고 오만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랑 똑같이 6.25 전쟁 우리가 뭐 조선시대 역사는 사실은 뭐 저는 이런 얘기도 저는 역사에 좀 관심이 많아서 심지어는 있어서는 안 될 역사였다고 말을 하니까 자국의 국민을 노비로 쓰는 그렇죠. 나라. 네. 네? 전 세계에서 그런 유일한 네. 나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행스럽게 러시아에 안 넘어가고 그나마라도 일본으로 식민지가 되면서 없어진 나라였던 다시 나와서 어떻게 좀 이제 국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 국가로 세우려고 하면서 가는데 사람을 말살시키는 공산주의에 넘어갈 위기에서 6.25 전쟁 때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67개국이 그 당시에 독립국가가 91나라였습니다. 그래서 67개국이 나서서 또 공산주의 국가 빼고는 다 도와줬습니다. 유엔에 가입을 했든 안 했든. 그래서 그 나라들이 나서서 지켜주고 한국 사람들이 진짜 자유가 뭔지 생명보다 귀한 거는 없다는 것을 알게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경제 발전하면서 마치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6.25 때 이상으로 지금 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 뭐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 편이니 좌니 우니 떠나서 중국이 무슨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는 온 국민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쿠팡 사태만 봐도. 네네, 예, 그랬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또 어느 회사한테 또 욕 먹겠네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사태가 그래서 6.25를 교육을 함으로 해서 한반도에 있었던 어떠한 이 끔찍한 일에 어떻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6.25 교육을 하게 된 이유, 해야겠다 해서 한 거는 이유가 네. 정확히 맞습니다. 네, 그 처음에 이 일 시작하실 때 그 계기가 그 메로디스 빅토리오 선장과 관련되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우리 이재현 대표님은 그러시네. 딴 데 대부분 질문하면 메로디스 빅토리 뭐 아니면 뭐 메로디스 빅토리아 우리 뭐 빅토리아 여행을 여왕을 알아서 그런지 그러는데 정확히 메로디스 빅토리 호라고 하시네. 왜냐하면 저희가 다음 생의 논술 2024년 11월 12월에 저렇게 저희가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 메로디스 빅토리 호라는 저희가 코너를 이제 저렇게 기사를 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제가 이걸 알아보면서 많은 저도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집은 주로 한국의 절반 이상 옛날에는 15년 동안 1년에 한 일주일밖에 안 가고 한국에 있었는데 2017년부터 23년까지는
문재인 정권 때 저를 하도 힘들게 해서 이제 집에 가서 안 왔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1년에 뭐 한 절반 이상을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는데 제가 사는 데가 뉴저지 주인데 네. 저희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그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하고 관련된 분이 돌아가셨다고 저희 집 사람이 이 성가를, 저는 원래 천주교 신자인데 지금은 그 성당에를 안 나가고 개신교를 나가고 있어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그때 그 장례 미사에 가서 주변의 한인 성당에서 같이 연합해서 성가를 불러야 된다고 해서 저희 집사람이 성가대 대장을 하고 있어서 간다고 그래서 이제 쫓아갔었어요. 그때는 그때 갔다가 그분이 이제 흥남철수 메르스 빅토리오의 북한 피난민 14,000명을 구한 선장님이었다는 거를 알고 그 스토리를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몇 번 인터뷰에서도 제가 했었는데 네. 그때 쇼크는 굉장히 했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사학을 하고 싶어 할 정도였으니까. 국내에서 사학을 했다간 큰일 났었겠지만. 네. 근데 야, 어떻게 괜히 뭐 옛날에 뭐 고조선 시대가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막 꿈 같은 얘기, 온 중아시아를 다 평정하고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뭐 황당한 얘기, 뭐 누구도 황당하다고 했다고 뭐라 할 텐데 그런 거나 하지. 우리한테 지금 살아가는 우리한테 현재를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근현대사인데 어떻게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모를 수 있나, 이런 쇼크를 받고 그때부터 이 일을, 그리고 또 이제 마침 그때 이제 그 장례 미사에 그 흥남철수의 이 선장님이 돌아가신 건데 상급 선원이었던 로버트 런이라고, 제가 한국에 그동안 이제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한 10몇 년 동안 나와서 최고의 스타로 만들어드린 분이 있어요. 아, 네. 그분을 갖고 뭐 한국에서 저기 우석대학교의 김영석 총장님이라고, 네네. 그분이 이제 저를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셔서 네. 그 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도 받게 하고 뭐 훈장도 받게 하고 뭐 대통령 취임식, 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도 다 참석하게 네네.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분이, 왜 제가 그분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부잣집 아들로 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뉴욕 남부 검사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원 가기 전에 이제 학비 집에서 안 도와주니까 아무리 부자래도, 그래서 학비 마련을 하기 왔는데 부잣집 아들답게 카메라를 갖고 있어갖고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었어요. 그 자료를 다 넘겨주고, 얼마나 왜냐면 그 당시에 있던 뭐 항해 일진이 보통 자기가 썼으니까 하지만 그런 거를 다 그대로 있는 걸 저한테 주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야, 어떻게 이 일을 알리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흥남철수거든요. 네, 네. 하다가 보니까 이거 흥남철수가 이제 장진호 전투까지 넘어갔고, 네. 장진호 전투를 얘기하다가 이제 6.25 전체를 다루는 하고 그 일로 확대가 돼서, 네. 아까 그 보여주신 책은 제가 9개월 동안 네. 방에 처박혀 갖고 이제 영어로,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영어로 내야지 된다고. 네. 그런데 영어만 내면 안 팔릴 것 같아 갖고 이제 한글로 영어 한글로 냈지만 지금 사진이 많다고 했는데 전체 사진 중에 뭐 한 1,000장 정도 들어간 거니까 한 5만 장 중에, 그 중에 제가 볼 때 좋은 사진을 골라서 지금 냈고, 심지어는 일본어 번역도 다 해놓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일본에서 이 책 번역 언제 나오냐는 게 더 많아요. 아, 그렇군요. 한국보다요. 예. 한국은 이거는 이 책 보면 다 공짜로 가져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흥남철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멜로디호 관련 글을 쓰면서 알게 된 게 사실 흥남철수가 있기 전에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예, 부탁을 했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예, 흥남철수를 사실상 이렇게 그 명령을 내린 게 문서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예전에 그 영화 있었죠. 그 부산 국제시장 영화에서 그 첫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한 통역관 한 명의 뭐 부탁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우리 대표님이 잘 아시네요. 제가 얘기를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국제시장을 보고 진짜 웃겼어요. 그 국제시장에 제가 역사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진짜 그 살고 있는 어떤 체제나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이런 나라가 정말 사람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나라인지 아니면 진짜 맨놈을 위해서 사는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첫 번째가 그 선장님하고 그 미 식군단장하고 그 다음에 그 통역관 3명이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네. 그 3명은 실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사진을 구할 때도요. 오리지널 캡션, 사진에 대한 설명이 없는 사진은 한 장도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쓰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제 개인 의견이 들어가거든요. 네. 멋있게 보이게 하려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한 것처럼 그 당시에도 문헌에 의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3명이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메르디스 빅토리오는요. 그 비인배였어요. 그 배에 그 당시에 러그북이라고 그 에러지 네네. 그래서 이제 항해 일지가 있는데 네. 그 제가 오리지널 항해 일지까지 그 당시 한 달치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딱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시레이션을 실습니다. 그 배에 네네. 미리요. 네네. 그 얘기는 마지막을 지키던 그 미 3사단 65연대 그 사람들이 전부 푸에토리코 출신들입니다. 예, 예, 미 3사단. 그 푸에토리코에 가면 6.25 기념, 참전 그렇군요. 기념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3사단의 65연. 물론 푸에토리코는 독립한 적이 네네, 없지만 네. 거의 주에 속하니까 주는 아니더라도. 네네. 그래서 그 자체의 65연대가 운영이 되는데 저희 책에도 65연대가 이제 한국에 오는 쭉 오는 사진이 있습니다. 네. 배 타는. 네네. 그런데 이런 그 배에 그러니까 그 선장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 탈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시레이션만 실고 그 배 밑창에 저게 원래 그 연포 비행장 흥남부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 해병대의 해병 항공대가 쓸 그 항공유를 드럼통에 있던 거를 이제 철수하니까 저쪽으로 가서 부산에 가서 하역하다가 말고 빨리 와서 피난민 실어야 된다 하고 이제 하여간에 그래서 다시 다 끌려온 거죠. 자발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다 명령에 의해서 네네. 다 민간 상선들이 온 거니까. 그런데 그 배가 거기서 보면 막 뭐 무기를 버리고 거기 배에 무기 없었어요. 네. 그리고 뭐 그렇게 세 명이 있었던 적도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 식군단은 그때 그 사람이 무기를 버리게 한다고요. 그러면 총살감이나 군사재판감이에요. 사령관이 무슨 자기가 무기를 버려요. 그 정도의 물량은 미 일개 군단이 1년을 쓸 물자를 그 당시에 흥남부두에서 다 파괴를 했습니다. 그 피난민을 안 실었다면 그거를 얼마라도 끌고 나올 수 있었어요. 피난민을 실기 위해서 그걸 포기를 했는데 그런 포기는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네. 결정을 해서
명령을 내리든가 유엔군 사령관의 권한이지 네. 그 현장을 지키는 일개 그 군단장이 결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12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또 뭐가 제일 거짓말 중에 또 하나였냐면 그 위에 올라가는 피난민들을 밑에서 막 끌어내리고 밧줄에 네. 올라가는 거. 네. 그 진짜 CJ들 웃겼어. 걔네들이 저한테 그 영상, 그때는 그런 게 별로 없을 때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조사를 많이 해서 갖고 있지만, 그래서 그 영상을 얻어가서 밧줄로, 왜냐면 조그만 배로 그 당시에 많이 속초나 이런 쪽에 이 북한 출신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 당시에 작은 배로 타고 나온 사람들, 통통배로요. 네, 네. 그 사람 멀리 못 가니까 그쪽에까지 그쪽으로 갔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군함이나 뭐 아니면 화물선 이런 거 LST로 온 사람들은 부산, 예? 거제도, 뭐 포항 막 이런 쪽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작은 배로 가니까 미군들이 옮겨 실은 거예요. 멀리 데리고 가느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요. 거의 제가 함부로 단정은 못하지만 그 지역에 살던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목사님들이나 그 당시에 교회에 각 전도사도 있고 많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나서서 질서를 그리고 미군들을 쫓아가면 산다고 믿고서 개마가온부터 내려온 분들도 많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저기 사진에도 보이는데 저렇게 줄 서서 갔지. 예,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아비 규환은 아니었다는 거죠. 전혀 아니었죠. 네, 네. 어쩌면 저렇게 질서 있게 갔지. 저게 영화 장면이에요. 예, 저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네, 네. 저렇게 그냥 배가 한두 개. 네, 그리고 네. 지금 저기 보이는 배 지금 화면에 나온 거. 네, 네.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새로 쓰면서 밝혀낸 게 미군들은 거기에 그 USLST, 미국의 상륙선이다. 네. 그 랜디쉽 탱크가 네네. LST인데 써놨는데 그 화면을 제가 이제 사진을 중에서는 굉장히 고가를 주고 네거티브로 구하는 사진들이 많이 네네. 있어요. 그걸 갖고 하면 이 벽 전체를 확대해도 안 깨집니다. 그거를 갖고 한번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 배 옆에 이 사진 말고 딴 사진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거기에 영어로 TA하고 Y, 거기에 뭐가 가려갖고 안 보이고 YANG. 네. 그러니까 그게 단양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해군의 소속의 LST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아까 중요한 얘기를 사람들한테 알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승만 메가더 장군이 피난민을 구해주라라고 했던 거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민을 한 명이라도 더 해달라고 유엔군한테 가서 부탁하라고 했던 그 문헌들, 텔렉스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이제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 일을 시작할 때 생명의 항해, 저희 뮤지컬 제목도 생명의 항해고, 제가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를 다룬 책이 생명의 항해인데, 거기에 보면 1권의 제4장에 보면 피난민 철수 결정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네. 그게 왜 넣어놨냐면, 그거는 그 피난민들을 누가 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게, 네네네. 갑자기 누가 한 명이 막 피난민 구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구해? 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네. 모든 거를 우리가 상식선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사를 그 당시에 나온 흥남철수에 관한 문헌을 9개를 제가 조사를 했는데, 네. 그 9개 중에 이제 거기에 메가더 장군이 1950년 12월 8일에 철수 명령에 피난민들을 정치적인 인사라고 썼는데, 태극기를 들거나 유엔군을
환영을 하거나 국군을 환영한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인사가 돼버리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네네. 이제 그 사람들 거기 있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두 구출해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흥남부도를 마지막까지 방어했던 미 3사단 65연대하고 회의를 하는 함흥시 부시장이랑 청년위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피난민을 구해달라고 유엔군한테 부탁을 해라 해서 그 얘기한 회의록이 네. 그대로 맥어더 장군한테 간 텔렉스로 간 전신문이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인커밍 메시지 해가지고 이 문헌을 그대로 쓰셨더라고요. 네, 예. 네. 왜냐면 제가 또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냥 사실에 의해서 왜냐하면 실제로 뭐 미군들이 다 잘 싸운 것만도 아니고 국군이 다 잘 싸운 것도 아니고 실수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밝히고 그러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의 생명과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하면서 이 나라를 지켰다는 거를 우리가 네.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네.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생 연수를 만들면서 이 관련해서 찾아보다가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제가 되게 기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문헌이 대표님께서 이렇게 발굴하셔가지고 네. 인터넷에 올리신 덕분에 제가 그걸 찾아갖고 제 책에 넣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이 또 이렇게 네. 네, 근데 이어진 것 제가 같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9개 문헌에요. 네, 우리는 얘기 안 해요. 제가 여기서 해군을 칭찬하자는 게 아니라 네, 그 미군들이 쓴 문헌 그 9개 그 뭐 명령문이니 그 당시 상황을 적은 거에 보면요. 대한민국 해군이 피난민 철수에 지대한 결정을 했다는 게 5번이나 나와요. 음, 그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저렇게 아까 사진에 나온 단양함 그거 같은 LST 물론 미군들이 한 것보다는 규모가 작죠.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그만 배로 피난민들 막 싣고 나오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게 거기 보면 확대를 해서 보면 대한민국 해군이라고 써 있어요. 네, 이제 어째 태극기도 네, 달아놓고 네, 네. 그냥 일반 화물선이 그렇게 조그만 고기잡이 배가 그런 거는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누가 이 나라를 지켰냐에 대해서 좀 공평했으면 네. 해석에 있어서 네, 네. 그런 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사진첩의 부제가 자유와 생명의 기록입니다. 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실존적인 측면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이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처절한 싸움이었는데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았고 특히 이제 학교에서는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고 근데 지금 이 나라에게 자유가 없어져도 아까 쿠팡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태평합니다. 사실상 제2의 6.25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부정선거 포함해서 국가 시스템이 거의 우리의 주권을 파괴하는 실정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총과 대포로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이 평화의 시대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6.25 전쟁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여쭤보니까 대표님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게 이렇게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최근이 아니라 이제 지난번 이 대선 말고 그 전에 총선할 때 그 자료들을 보내주셔갖고 그거 영상을 갖고 분석을 해서 그 공병호 박사가 뭐 부정선거 밝힌 10가지 탑 10 뉴스에 제 것도 6위로 제가 한 거 그거보다 더 멋있는 거 많았는데 별 볼 일 없는 걸 6위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아마 이렇게 6.25 전쟁에 관련된 사진첩을 만드시고 또 사진을 전 세계에서 이게 구입하시고 문헌들을 다 찾아보시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2의 6.25 전쟁을 더 잘 느끼시지 않았었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렇게 우리의 잘못이 뭐냐면 경제가 발전하면 국가 안보도 발전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사태가 났고
실제로 한국은 저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 공개적으로는 김영삼,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유라시아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사나 광풍이 불어닥친 유라시아 대륙에 유일하게 한반도 끝자락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한 대한민국. 그 유명한 네. 사진 있죠. 전체 네. 빨갛고 우리 밑에만 파란색. 그 문구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한테 진짜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보고 국제 감각이 있다고 그러고 하셨던 분이 이대인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정보계통에 일을 했던 분이세요. 그분이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분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거를 했는데 이제 그 말이 어떻게 됐든 유명해져서 그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게 하나의 한국이 이렇게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지 않았으면 지금 지금 한국이 주는 이 피봇이라고 하죠. 어떤 축의 역할로 해서 세계가 많이 깨우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는데 힘을 못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준 게 사람들의 목숨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한 게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또 공산화로 끌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네, 이 사진첩이 미국에서도 뭐 최고의 6.25 관련 서적으로 평가받는다고 네, 들었습니다. 저건 제가 이렇게 멋있게 얘기한 건데, 이거 본 분들, 참전용사나, 제가 아는, 저도, 누구 안다, 다들 이런 얘기. 알아봐 뭐 할 건데요.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아는 거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그 언론이랑 몇 명이, 어떻게 6.25를 이렇게 해석을 했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진전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왜 이거를 좀 더 많은 데 가서 안 하느냐. 많은 사람 안 보여주느냐.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애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메가다 장군 기념관에 전시할 때는 어떤 분이 이제 거기에서 하는 저희가 모바일 뮤지엄, 이동식 박물관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메가다 장군 기념관에서 하는 줄 알았다가 저희가 하는 거 알고서 어떤 분이 와서 자기가 이거를 허리가 안 좋은데 거기 진짜 우리도 무심한 거예요. 거기 그냥 엉망입니다. 솔직히 바닥이랑 예산을 해서 그런 걸 한국에서 후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하간에 자기가 2시간을 서 있었대요. 저거 진짜 우리 거를 광화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위치상 절반입니다. 네. 근데 저희 걸 다 보려면 정확히 그 사람은 다 읽었다는 소리거든요. 네. 음미하면서 네네. 2시간을 봤는데 자기가 허리가 아픈데 이거 서 있느라고 혼났다고 하면서 자기가 너무 고맙다 그러고 이제 애들을 데리고 온다고.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인지 몰랐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 책에도 그렇지만 저희는 싸우는 모습만 넣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 후방에서 피난민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고아들을 챙기고 밥만 먹이는 게 아니라 공부시키고 뭐 이런 사진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이 진짜 이렇게 했냐는 그런 얘기. 네. 그리고 미국의 젊은 세대는 그분 얘기가 미국은 전쟁이나 일으키는 나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전쟁. 근데 미국이 우리는 한국의 역사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지만 이제 6.25 전쟁은 저는 미국이 유일하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제대로 이긴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살린 전쟁이거든요. 조금 전에 화면 하나만 이렇게 보시면 이 사진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 원산 앞바다가 6.25 때는요.
전부 이 유엔군이, 그러니까 이 워낙 해공군이 강하니까 북한 애들은 근처에 얼씬도 못했어요. 근데 거기 어도라는 게 남쪽의 소록도 같이 나완자천이에요. 미 해군 구축함에 저기가 그 의무장교가 가서 나완자들을 제가 저 모습을 보시면 뭐 그때 무슨 고무장갑이 있어요. 뭐예요? 손으로 직접 저게 마음에 없으면요 저렇게 행동을 저 사람 얼굴 표정을 보세요. 사진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정말 사진에서 많이 네. 보거든요. 이 사진첩에 또 그 전쟁 속에서 보였던 그 신앙과 네. 교육의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네, 저도 네. 봤는데, 저는 이제 유교와 신앙을 이렇게 매치하는 게 사실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우선 이승만 대통령께서 라디오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그런 내용도 제 기억이 나고, 또 낙동강 정선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그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국의 운명을 두고 정말 이제 기도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일제시대 때 그까지 안 했던 신사참배 안 했던 교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좀 떠올랐는데, 사실 이 사진을 보면 정말 개인 군인들이, 미군들이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이런 모습들은 되게 놀랍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군들은요 국군을 위해서도 그 육군이랑 공군의 경우요 군목단을 만들었어요. 미 8군에. 그래서 여기 사진도 몇 장 있는데 그 군목들이 교육받고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단체로 해서 하고 그러니까 자신들만 이렇게 군목을 해서들 한 것이 아니고 그 국군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그 이제 미군들이 고아원에 찾아가서 아이들하고 놀아줄 때 이 책에 돼 있는데 애들을 무릎에 앉히고서 이렇게 뭐 책을 읽고 노래를 부르는 거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찍으면 책 제목이 보이잖아요. 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찬송가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선교사였구나. 다 어린애들이고 젊은 애들이고, 또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대공황이 1929년에 생겼어요. 네. 그러면은 대공황 다시 미국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한두 해 만에 일어난 게 아니라 오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제가 만났던 참전용사 그분은 이 부산에 오래 주둔을 했었고, 저도 많이 책도 사주고 일부러 후원도 해주고 그러시던 분인데, 나중엔 이제 6.25 끝나고 그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6.25를 참전했는데, 어렸을 때 피츠버그나 이런 데에서 그 메리 포핀스 나오는 영화의 배경이 아마 피츠버그가 아닌가 싶은데 굴뚝 청소도 하고 그랬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요 이렇게 땅을 보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요. 어렸을 때 돈이 길에 혹시 떨어졌나 그래서 그랬대는데, 뭐냐면 그분들이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배고픈 거, 초콜릿 우리 준다고 이 한국을 조롱하고 미국을 조롱하는 애들은 미군들이 초콜릿이나 동냥하듯이 던졌다. 네. 그거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초콜릿 그건 자기는 안 먹어. 그 사람들은 초콜릿이 넘치는 세상에 살다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이 배고픈 게 뭐고 어려운 게 뭐고 그거를 알았어요. 우린 그런 해석은 안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이렇게 미군들이 이렇게 그냥 안 먹는 거 버리듯이 이렇게 초콜릿을 툭 던져주는 이런 거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국제시장 얘기를 했지만 영화니까 아니요. 그런 게 요새는 책들 안 보고 그래 갖고 영화를 역사로 알아요. 네. 그게 얼마나
일종의 범죄입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네. 역사를, 왜냐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거. 네네네네. 지금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 지우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전시를 방해하거나 전시를 제지받는 경우는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네. 주셨어요. 저희는 제가 2008년에 그 광우병 촛불시 할 때 촛불시 하는 애들 중앙에 들어가 있었어요. 청계 강정하고 지금 전시하는 그 장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안 대표가 용감해. 용감해서가 아니라 이 무식하면 용감한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광우병 난동 때 촛불 들 때 그 중간에서 이 사진전을 저는 하셨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식해서 간 거예요. 걔네들이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군복을 입고 이제 예비군복으로 입고 오네. 걔네들은 저는 절대 예비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특수부대들이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쪽이 아니고요. 네. 걔네들이 경찰차들을요. 이런 강목을 가지고 그 경찰차의 버스의 유리는 강화 유리입니다. 네네. 그거를 걔네들이 한 방에 쳐야면 그게 깨져요. 저는 현장에 있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멋 모르고 겁 없이 까불다가 저희 사진전을 몽땅 다 불태우고 그 자리에서 2008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전에 불태운 적이 있었다고요? 예, 2008년에 6월. 근데 사진도 찍어 놓았고 그 당시에 또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에서 특히 뉴시스에서 그 장면을 다 사진을 찍어 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나중에 늦게 와갖고 불태우는 거를 그때는 이제 카메라도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조금 이렇게 타오는 거.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세상에. 있고, 그리고 저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국기를 꺾고, 현수막. 여기 광화문, 광화문 그 앞에 전시할 때는 국기를 2011년에 그냥 싹 다 꺾어놨어요. 그거는 아마 그 당시에 어느 공무원들이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네네. 나가라고 그러고 네. 안 나가니까 내쫓으려고. 경찰도 우리 거 못 물론 촛불 시위 때 불태웠을 때도 네. 불특정 다수가 그거를 했다. 그래서 그냥 저만 다 꼴라당 다 뒤집어 썼죠. 세상에 어떻게 사진전을 불을 네. 지를 아니 수가 있죠? 사진에다 뿌리고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죠. 한국이 얼마나 애들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될까 무서웠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촛불 시위 때요. 사진을 이렇게 쭉 했는데 어떤 젊은 엄마가 초등학교 한 몇 학년 정도 되는 딸 애들 둘을 데리고 비 오는 날 가다가 이렇게 우산을 갖고 메가더 장군 우리 인천 상륙작전에 메가더 장군이 네네. 쌍안경으로 보는 거는 유명한 거고 그러니까 그 사진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메가더 장군 눈으로 이 우산으로 메가더 장군 눈 있는 데를 팍 찍으면서 이놈 때문에 저게 안 됐다고 통일이 안 됐다.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좌익애들은 입장에서는 어린애들을 투사로 만드는 거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통일이 안 됐다 이 말은 우리가 북한처럼 살았어야 된다는 말이다. 그 얘기죠. 네. 네. 그거를 못 깨닫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네. 이제는 최근에는 며칠 전에 태극기하고 저희가 국기를 하도 꺾는 애들이 많고 그래서 이 스테인레스 봉으로 바꿨거든요. 네네. 좀 튼튼한. 근데 태극기랑 프랑스기 몇 개를 꺾었어요. 그런데 범인이 잡혔다고 우린 신고도 안 했어요. 신고하면 우리 또 경찰서 가야 되고 막 복잡하니까 해서 오케이 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다행히 3개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연락이 왔어요. 범인이 잡혔다고. 네. 네, 그래서 그걸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요새는 또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용서해도 물질적인 피해를 주면 그걸 보상을 해야 된대요. 네네. 형사를 사건으로. 그래서 그러나 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뭐 피해가 있는 거는 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네네. 말씀해 주신 분께서 죄송하지만 저희 국기대를 새로 살 비용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지금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받으시고 지금 미국에서 생활하시는데 이렇게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 재단을 이제 만드시고 한국에서 이 일에 전념하시는 그 이유에는 분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저는 대표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자유통일된 복음으로 자유통일된 한반도에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굉장히 귀한 교육 자료를 남기시는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교육의 컨텐츠를 보면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자료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대표님 미국은 언제 가셨었나요? 제가 1983년에 미네소타 주립대학교 이제 대학원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하다가 저는 박사학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하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박사학위는. 그래서 솔직히 거기다가 뭐 사업을 하고 싶어 갖고 바람이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집사람은 컴퓨터로 박사학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벨 연구소에 직장이 되면서 동부로 이사 가서 뉴저지에 네. 살고 있습니다. 네. 요새 제일 핫한 알고리즘 분야로 그 친구가 공부를 해서 네. 그쪽으로 해서 뭐 반도체 비메모리 회로 TSMC나 네네. 삼성, 네네. 대우시바 이런 애들이 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을 한대요. 그 부서가. 그래서 연봉이 세서 집에 돈 벌어오라는 소리를 안 해서 무사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애국자 집안이세요. 여러모로. 그거는 아니고요. 이런 얘기를 누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제 제가 하는 꼴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선장님 기리는 뭐 기념비나 뭐 이런 거 하나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만두면은 네가 하는 일이지 네가 무슨 뭐 자유 뭐 생명 인권 이런 걸 네가 왜 하냐 이런 소리 듣고 조롱받을까 봐 소위 원석지에 우리 얘기들 하면 쪽팔려서도 그만 못 뒀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나한테 미션이었구나 해서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방송하고 저는 댓글을 못 봤지만 또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칭찬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방청 보신 분도 이 사진 좀 보셨나 보다. 이 상서 사진선 주최하신 분이군요. 이렇게 알아보시는데요. 네. 네. 일단 저도 이제 예비 학부모인데 예비 학부모 입장에서 정말 이번에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참 귀한 유산처럼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 또 어떤 다른 일을 기획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 옛날 단체를 취소를 시켜서 네. 새로 2023년에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미미하지만 미국의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라고 미 연방정부의 세금 공제 번호까지 네. 다 받는 네네. 50C3라고 하는데 그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 약간의 후원을 약간은 아니네요. 20만 불 후원을 해주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캘리포니아 VON 뉴스를 저한테 소개한 유재풍 교수님. 네네. 그래서 저희가 뮤지컬 장진호 전투하고 생명의 항해를 다룬 뮤지컬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네네. 메이킹 필링까지 만들고 한국의 작가 그다음에 제작진 다 배우들도 각 그 분야별로 메이저 탑 5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하겠다고 해서 그것까지 다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선 목적은 저희가 브로드웨이에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는 우선 국내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럼 내가 나서 보겠다. 그럼 이거를 꼭
저희가 흔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은 뭐 그 소유권을 누가 갖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내용, 저는 뮤지컬을 이제 해야 되면서 딱 제가 그 배우들이랑 이 출연진들이랑 이 작곡, 작사 다 하는 분들이 이제 그 저기 한국의 그저 루이스 초이라고 네. 소프라노까지 하는 예, 네. 그 친구가 기획하고 같이, 그리고 우리 이사에 있던 원유상 대표라고 그 정말 저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분이 이거 작업을 같이 많이 해줘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뮤지컬을 이거 우리가 동참하겠다 하는 이유가 제가 대본을 써서 그렇대요. 예, 네. 근데 그거는 절대 뮤지컬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아무도 안 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데 뭐냐면 그만치 제가 이 일에 열정이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누가 후원을 해서 같이 하든 딱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2명이 반드시 뮤지컬에는 출연을 해야 됩니다. 한 명은 메가더 장군이고 한 명은 이승만 대통령. 다른 얘기를 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메가더 장군이 피난민을 구출하라고 했던 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민을 구출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그 젊은 작가한테 이제 그 저희가 몇 가지 씬으로 해서 한 30분짜리라도 만들라고 할 때 한 10몇 년 전에 그 대목을 집어낸 젊은 작가가 있었어요. 네.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이름은 그 친구가 쓴 게 뭐냐면, 그때 우리는 흥남철수 그러면은 뭐 미 식군단이랑 막 다 한 거, 육군은 도망가는 부대예요. 철수니까. 그때 해군이 한 거거든요. 미 해군.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온 사진인데 우리가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1951년 1월에 그 당시에 이제 정부가 부산으로 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실에.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터너 조이 미 유엔 해군 사령관한테 태국 무공을 훈장을 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냐면 해군이 했다는 거예요. 피난민 철수는. 네. 그러니까 누구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는 하지 말고 사실에 의해서, 그리고 감춰져 있지 않는 진짜 고생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서 뮤지컬을 저희가 지금 근데 이제 그 젊은 친구가 쓴 게 뭐냐면, 그 대목이 저는 진짜 감동이었어요. 대본에. 네. 터너조이 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씬이에요. 각하께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많은 피난민들을 구출해달라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숨어있던, 내륙에 있던 사람들까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북한 주민 전체를 구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아주 진짜 감동 있게 했어요. 그 씬처럼 이승만 대통령의 기억, 우리는 뭐 그 사람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딱 그 제가 부탁하는 뮤지컬의 2씬은 그겁니다. 네, 나머지는 그 뭐 뭐든지 성공하려면 약간의 뭐 러브 스토리가 들어가야 되고 뭐 피해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가 전쟁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준비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누가 후원자가 있으면 저희 다 같이 모여서 미팅도 제가 여기 VON 뉴스가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주시면 같이 동참하게 해드리고 또 진짜 제대로. 그리고 저는 늘 이렇습니다. 우리 사진전이요, 광화문에 와 보시면요, 그 가이드가 외국 사람인 관광객들이 있어요. 네네. 그 사람들 전에 보니까 하나가 계속 오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이틀 2번도 오고. 근데 자기가 가이드래요.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가이드 하는데 서울 강북에 자기가 가이드들이 꼭 가야 되는 코스 중에 필수 코스가 우리 사진전이 있답니다. 너무 멋지네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절대 제가 한 게 멋있어가 아니라
거기 67개국 국기가 들어가 있죠. 네, 네, 네. 그것도 제가 기네스북에 올린 건데 그것도 몇 명이 자기들이 한 걸로 해갖고 국방부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네스북에 이것도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그 당시에 10만 페이지 자료를 제가 조사를 해서 보냈는데 네, 네. 그 자료를 찾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런 거 있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특히 최근에는 스페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단체로 와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왜 우리나라 국기는 없냐고 항의를 하고 네, 네. 네?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국기가 없어 이스라엘 대사관은 우리 사진전에 엄청 긴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스라엘 국기가 테러를 많이 당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린 그거 더 신경 쓰고 심지어는 이란 대사관에서 1년 반 전에 왔다 갔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란이 정치적인 문제로 해서 많이 어려운데 아무도 자기 신경 안 쓰는데 우리가 이란 깃발이 이란은 6.25 때는 쉽게 말하면 적십자까지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레드 크로스가 아니라 레드 크레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를 도와줬어. 그 당시에는 지금 신정 국가가 아니고 네. 왕정이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와서 뭐 고맙다고 그러고 별 일이 다 있고 근데 네. 사진전을 보러 온 게 아니라 국기 보러 왔다가 그냥 사진 보고 그리고 저희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 하는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6.25 때 폐허인 사진, 네. 기도하는 사진 이런 거를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나라가 이렇게 일어났네 하면서 그 사람들 스스로가 그 감동하고 우리도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외교관이다. 그 실제로 그거를 많이 느끼고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번 12월 12일부터 메가더 장군 기념관에 가서 네.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 사진전을 해요. 네네. 다시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는 나토 페스티벌을 하는데 나토 저희 옛날에 이제 서유럽 국가만 소련이 망하기 전에는 전부 그 나토 회원국들이 6.25 때 우리 도와줬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사진전이 나토 페스티벌의 공식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렇게 네네. 해서 하고 네. 거기 미국과 한국, 태국에 가서도 이명박 대통령 때는 태국의 그 물관리 수주 하러 가실 때 그 우리 보고 사진전 해달라고 간접적으로 요청이 와서 비행기를 끌고 가서 네. 사진전을 열심히 했는데 거기 누구한테 맡겨놓고 왔더니 그걸 1억도 넘는 비용으로 가져간 건데 그거를 다 먹어버렸어요. 하와이에서 어떤 교포가 또 한번 그 짓을 했고. 그랬군요.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어떤 분께서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6.25 납북 인사가족협의회입니다. 6.25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대규모로 자행된 10만여 명의 민간인 납치 사건이 75년이 지나도록 아직 전혀 진상규명도 생사 확인, 송환도 안 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한 진실이 너무나 교묘하게 모호하게 가려져 있는 이때 대표님의 활동이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분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꼭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계기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책에 대해서 저 혼자 느끼는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왜 한국이 이 6.25 저희 책을 보시면 저는 지휘관 위주로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군의 경우. 우리 보통 낙동강 예를 들자면 낙동강 하면은 다부동 전투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마산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창녕 영산 전투가 포항이나 그리고 영천, 보현산 막 그쪽으로 해서 국군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데 저는 국군 병사들 사진을 넣기 위해서 진짜 애썼어요. 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제가 이 사진전을 할 때 이제 미8군에 저희가 한미연합사령부 이제 용산에 있을 때 거기에랑 2009년부터 매년 2017년, 18년까지죠.
그 매년 11월 11일 미 제한군인의 날 행사랑 그리고 이 가끔 카츄사의 날이나 뭐 이런 요청을 할 때 사진전을 가서 해주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거기 역사를 담당하는 민간이 있었어요. 그분 얘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차피 6.25 사진이 많이 이제 비밀 해제가 돼갖고 구할 수 있는데 자기는 한국 사람들을 이해를 못한다고 했었어요. 이 고지전투로 해서 지금의 휴전 협상이 시작한 1951년 7월 10일부터 해서 지금의 휴전선의 3분의 2를 국군이 방어를 하면서 너희들이 다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미국 가서 열심히 조사해서 국군들이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냐? 진짜 부끄러운 소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계속 이 일을 하게 되는 어떤 저한테 사명이 됐는데 방금 납북자 가족처럼요. 우리는 진짜 국민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켰는지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너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은요, 지금 좌랑 우랑 있어 싸우고 막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제체를 부정하는 그 사람들도요, 대부분 6.25 때는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집안에, 물론 저희 아버님도 참전 용사시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나중에 통신 대령으로 예편을 하셨는데, 어느 집안에 심지어는 반대한민국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집안에 자기 부모나 아니면 자기 부모가 직접 아니더라도 멀어 사돈의 팔촌이라도 참전을 하지 않았던 그 가족 중에 그런 집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온 국민이 지킨 나라라는 거를 이 납북 인사들에 대한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한 거는 저도 잘 알거든요. 그분들을 많이 찾아왔었으니까. 근데 그러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내가 이 나라를 지킨 사람의 후손이고 친인척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줬으면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활동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는 백마고지에도 막 우리 백마고지에서 부상당한 사진 안 넣어요. 진짜 막 국군들 전사하고 그런 사진은 너무 잔인하게 죽어서 안 넣었는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부상당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많이 넣었고요. 아까 이제 기도하신 얘기 한 것처럼 전쟁이란 공포 속에서 있었을 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면서 공포에 있었겠나 하는. 그러니까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었던 거예요. 저는 심지어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예요.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기댈 때가 신앙적인 거에는 없을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우리나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돈의 팔촌까지 다 했을 때 참전을 안 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을 텐데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를 지켰고 그거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반체제적인 그런 사상을 가질 수가 없을 텐데 그 이면에 우리 보수 쪽에서 너무 한 몇몇 사람의 영웅화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개 개개인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한 사람의 영웅, 어떤 장군의 영웅화 이런 거에만 집중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젊은 분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1시간이 넘어가는데 일단 그 뮤지컬 생명의 향의 메이킹 필름을 저희가 인터뷰 이후에 바로 저희가 10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뮤지컬 이제 제작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제가 좀 생각이 나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6.25 때처럼 다시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를 지금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상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이 질문 같잖아요. 너 이승만 택할래 김일성 택할래. 근데
아마 지금 아까 그 우산으로 이렇게 매겨져 앉고 눈 찌른 그 엄마가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 이승만 택할래? 김현 택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이승만은 독재자 분단의 영웅이냐? 이렇게 동문서답을 할 것 같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만드시게 될 그 뮤지컬이 이승만 대통령의 진짜 진심을 담는 내용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크게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인터뷰를 저한테 하신다고 했을 때 저는 오늘 이 뮤지컬 이거를 메이킹 필름 한 거를 틀어주실 거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혹시나 부탁해 보려고 갖고 왔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셔서 뮤지컬을 저희가 같이 좀 제작을 해서 이거는 그리고 뭐 내가 만들었어 내 거야.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롤 스크린이 쫙 올라갈 때 보면 저희 단체 이름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지금 사진전도 마찬가지고 단 한 번도 감히 말씀을 드리면 제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님 친구분들이라 선후배들이 야 역시 안대령 아들이니까 이런 거 한다 하면서 저희 아버님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저한테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자멸하면 그 책임은 더 무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표님이 하실 그 모든 활동이 너무 기대되고 정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멋진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 뮤지컬 저희가 앞으로 혹시 저희 방송 끝나고 저희 댓글에 연락 주실 분들한테 이렇게 연락처 한번 남기겠습니다. 네, 남기고 네. 네. 혹시 또 다른 멋진 계획이 또 있으실지. 저희는 미국에 이건 정말 민감한 얘기인데 미국 가서 저희가 미국의 전시를 어디 한 군데가 아니라 미국 순회전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뭐냐면 미국도요. 한국에서 이제 누가 가거나 정치적인 인사들이 가면 뭐 주로 대도시를 가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초청하고 참전 용사들. 근데 미국도요. 그 당시에 어려운 집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가기 위해서도 많이 참전하고 그래서 시골은 아무도 안 찾아가요. 저는 미국을 시골을 많이 가봐서 아는데 6.25 사진전을 가지고 축제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어떤 거냐면 저희 일은 이렇게 봅니다. 미국을 칭찬해서 대한민국의 그 득은 대한민국이 본다. 멋집니다. 예.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국에서 저 이제 이거 나중에 이제 영어로 나가고 그러면 누가 보면은 저한테 이제 항의가 들어올 텐데 워싱턴에 6.25 기념공원 있어요. 6.25 참전용사. 저희가 2022년에도 거기 행사에 저희 자비로 2만 불 들여서 6.25 사진전을 그 전사자들 명단 그 세우는데 저희가 했었는데 거기에서 뭐 행사하면은 열심히들 후원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에서 미국이 도움을 주고서 고맙다는 소리 들어봤냐고. 아니거든요. 저만이 아니라 교포사회에서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하잖아요. 거기다 후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걸로 돼요. 저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비영리법인입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하면 얼굴이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다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찾아와서 하는 걸로 됩니다. 저희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감사를 메시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뉴저지 살고 워싱턴 중간에 펜실베니아 랭캐스터라고 MEC들 네. 옛날 18세기로 네네네. 사는 네. 그 사람 동네에 있는 6.25 때 아들이 와서 참전용사가 자기 엄마가 간호장교로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22년 행사에 왔다. 우리 사진전 얘기를 책이랑 보고서 자기가 우리 동네 오면
그 주변에 4개 군가, 우리나라 같으면 군, 카운티에서 한 2만 명은 모아올 수 있다. 구경으로. 왜냐하면 시골에는 우리 사진전이 가면 축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한국 문화가 있죠. 저희는 한복도 많이 모아놨거든요. 사람들 입혀보고 저는 한복을 한국에서 안 입잖아요. 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많이 모아서 갖다 놓아. 뭐지도 모르고 그냥 쌓아놓고 있는데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와서 그런 축제를 해주고 요새는 김치 유명해져서 거기 교포들 사이에서 부탁하면 와서 김치도 담아줘요. 김밥도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다 나눠주고 이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희 일을 같이 미국에서 동참해서 숙제를 너무 많이 제가 드리는데 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한다는 거를 고마워한다는. 그리고 미국은 제가 부시 대통령 때는 자문위원도 했었어요. 네. 물론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지만, 정치인들은 미국은 참전용사들을 무시하면은 절대 당선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참전용사의 후손들도 부르고 저희 책을 좀 많이들 구매해서 제가 그분들한테 선물하는 것도 희망사항의 하나지만 예를 들어서 공화당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의원들이나 지역에 많이 꼭 연방 상하원이랑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왜 공화당만 불러? 우리 민주당은 왜 안 불러? 그 사람들도 와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감사한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추수감사절도 지난 적이 얼마 안 됐는데 네. 감사하다는 것만치 어마무시한 무기는 없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줌으로 해서 한국은 진짜 감사하는 나라다. 한국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저한테도 엄청난 희망이 되는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이 나라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도 매일 기도하게 되지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다. 그리고 정말 지금 제2의 6.25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도 미국의 도움이 정말 절실한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더 놀랄 만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너무 그리고 제가 참 하나 이번에 미국에 가서 제가 앞으로 이제 계획 중에 제가 이제 여기 미국 이번에 메가더 장군 기념관 있는 노폴크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 기지고 그리고 올해 250주년 해군 행사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죠. 거기는 미국의 엔터프라이즈급 해서 항공모함 전단이 3대가 상주를 합니다. 어마무시해. 항공모함 전단이라는 건 웬만한 국방이 20-30위 국가의 국방력보다 더 막강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행사를 많이 해서 제가 올해 한국 계룡시 육군 해군 군다 본부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번에 지상군 페스티벌에 6.25 사진전을 해주고 호응이 굉장했어요. 이제 시장님이 특별히 저희 초대를 해서 저희 갔는데 거기 계룡시의 의회에 제가 이름을 얘기 드려도 되나 모르지만 이용건 의원님이 계룡시하고 노폴크시하고 자매결연을 좀 이게 해서 의미 있네요. 왜냐하면 또 노폴크시가 노폴크 항구가 6.25 때 인천 상륙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미군들이 배로 거기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샌디에고니 서해안이 발달할 때가 아니어서 그래서 지금 그거를 요번에 가서 지금 성사를 시키려고 작업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 보면 제가 더 야가 빠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미국을 칭찬해서 득은 대한민국을 본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이 남은 것도 미국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신세를 미국하고 같이 전 세계에
자유와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거를 알리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앞장서는 나라라는 거를 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 한반도를 꼭 예,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시간이 오래됐지만 정말 빨리 갔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 그 메이킹 필름 10분짜리 영상을 저희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텅 빈 수도원을 바라보는 고통도 이제 곧 끝이 나겠군요. 피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꼭 고통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런가요? 피어 있다는 건 무언가로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14,000명이 넘는 생명을 살린 그날을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누구도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이었죠. 참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밤이었습니다. 제게는요. 고민을 했지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울까? 그게 참 부끄럽더군요. 짧은 순간 망설인 내 모습 알 수 없는 두려움 몰려왔네. 폭풍 속에 들불처럼 버려진 생명 꺾이고 꺾여 바람 속에 사라져 모든 걸 버릴 수가 있을까. 부끄러운 고민들이 나를 초라하게 하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하나. 이미 알고 있어. 초라한 고민을 멈춰 모든 걸 버리고 생명의 항해를 시작해. 새로운 항해가 시작됐어.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마지막 바람이 멈추는 그곳 보화 속으로 들어가 항해를 시작해. 모든 걸 버리고 시작된 생명의 항해. 모든 선박은 철수하라. 반복한다. 모든 선박은 철수하라. 선생님, 현재 7,000명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벌써 그 저원 2배 이상 남겼습니다.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탑승한 승객들까지 모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생산하라.
수많은 생명 버려진 9천이 넘었습니다. 나만의 욕심일까 여기서 멈춰야 하는 걸까 더 이상 무리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음이 쌓여도 공허함 속에 답할 수가 없는 질문을 피워 눈앞을 바라봐 살려야 해 주어진 길은 그것